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강에 이어서 제5강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과 기술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의 눈부신 산업 발달과 디지털화로 인해서 비약적인 생활 수준 향상을 이루었지만 그런 성장의 부작용으로 지구 환경의 오염, 생태계의 파괴, 전염병 등으로 다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발달에는 수많은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오염 등이 사람에게는 알러지 피부 및 염증, 아토피 유발, 바람 등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화학물질을 배제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배하여 이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제품이 바로 유기농산물, 유기인증을 받은 다양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유기농과 관련된 화장품, 즉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의 개념과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는 유기농과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로부터 시장 규모 및 현황, 화장품 적용 동향, 국가별 유기농 인증 제도와 국내 화장품법의 규정의 차이점과 유기농을 이용한 대표적 화장품의 시장 동향 등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근본적인 유기농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농업화학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물을 이용하는 농업 방식입니다. 즉, 농업화학 비료, 유기합성 농약, 생장 조정제 등 일체의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업을 얘기합니다. 세계 유기농업 운동연맹의 유기농업의 원칙은 건강, 생태학, 공정성 및 돌봄, 배려, 관리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세계 유기농업 운동연맹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기농 생산품의 식품 생산 및 제조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유럽연합의 유기농 인증 로고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제품 성분의 95% 이상을 유기농 원료로 사용해서 생산해야만 본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전자 변형, 즉 GMO, 유전자 변형 생물 성분이 비의도적이거나 함량이 0.9%를 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GMO를 사용했거나 GMO 식품이 원료를 사용된 경우에 본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오랜드 유기농 인증 기관인 바이오시겔은 독일 내 7개의 인증기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2001년 독일 정부에서 도입한 유기농 인증으로 유럽연합의 품질 규정 ECC 넘버 2092/9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방사선 처리나 GMO 사용 여부, 화학비료 사용, 방부제, 광물비료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 우측 하단에 데메터에 관해서 잠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독일의 유기농 인증 기관입니다. 데메터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기농 인증 기관이자 생명역동 농법을 따르는 가장 큰 유기농 인증 기관입니다. 루돌프 스타이너가 1924년에 생물역학적인 농업 이론을 설립해서 조직화된 유기농업의 시작인 데메터는 최초로 유기재배법으로 가장 오래된 유기농 라벨이자
생물역학적, 유기농법적 농업의 식물에 대한 세계적인 품질 레이블입니다.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법은 2010년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 2019년까지 1차례의 개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기농 화장품은 식품류에서 인증되어 소비자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유기농이라는 컨셉이 무분별한 사용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장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며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인 규정은 2010년도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이 시행됐으며 2012년에는 법적 정의 신설 화장품법이 개정되었으며 2015년에는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의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 3월에 천연 화장품 법적인 정의가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정기관에서 서류를 갖추어 인증한다고 신설 개정되었고 2019년 7월에는 제명이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일부 개정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규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국내 유기농 원료의 규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법에 따른 유기농산물과 이어서 허용된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한 원료. 두 번째로 외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정 고시된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된 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유기농업 운동연맹에서 인증 고시된 물리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된 원료가 유기농으로 인증된 원료입니다. 각각의 가능한 원료는 식물 및 해조류, 버섯 균사체가 포함한 것과 동물에서 생산된 것으로 세포 조직 및 장기는 제외되며 미네랄은 지질학적 작용으로 자연 생성된 물질이며 상기 세 가지 모두 고시에서 규정한 물리적 공정으로만 가공한 원료입니다. 이 외에 유래 원료로는 유기농 유래 원료로 유기농 원료를 고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한 원료를 말합니다. 식물 유래, 동물성 유래 원료란 제2호 또는 제3호의 원료를 가지고 고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한 원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네랄 유래 원료란 제4호의 원료를 가지고 고시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서 가공한 별표 1의 원료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화석연료 유래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입니다.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물, 천연 원료, 천연 유래 원료, 별표 2에 오염물질이 없어야 하고 별표 3, 별표 4가 정하는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합성 원료로는 사용할 수는 없으나 품질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1항 제4호 별표 3, 4의 원료를 5%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별표 4에서와 같은 석유화학 부분은 2%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 허용 원료 5% 이내, 석유화학 부분 2%를 포함해야 규격에 적합하게 됩니다. 천연 화장품은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 허용 원료 5% 이내, 석유화학 부분 2% 이하로 고시 기준에 따라서 만든 제품입니다. 여기서 별표는 화장품 법규에 수록되어 있으니 세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에 언급한 별표 1, 2입니다. 이상의 유기농 원료의 구성 외에 유기농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미네랄 유래 원료와 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료는 별표 2에서 오염물질에 오염되어서는 안됩니다. 별표 3, 별표 4에서 정하는 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기농 화장품 규정 별표 3, 4입니다. 이상의 유기농 원료의 구성 중에 유기농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물과 별표 3, 별표 4에서 정하는 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3은 천연 원료로 석유화학 용제를 이용하여 추출한 원료에 해당하며 별표 4는 안전성을 위해 첨가해야 하는 보존제의 두발 및 남성 수염 제품에 해당하는 천연과 석유화학 부분을 모두 함유하는 원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전체 함량의 2%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5입니다.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 가능한 공정, 또한 별표 5의 물리적 공정으로 흡수, 흡착, 탈색, 탈취, 불활성 지지체 사용 등으로 약 30여 가지를 지정해 주었으며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공정으로 알킬화, 아마이드 형성, 회화, 탄화, 응축, 복합화, 에스테리화, 에텔화, 수화, 수소화, 가수분해, 중화, 산화환원, 비누화, 황화, 이온 교환, 오존 분해 등의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지 공정에는 동물 유래의 탈색, 탈취, 알파 감마선의 방사선 처리, 옥사이드 사용, 수은화합물 처리, 포름알데히드 사용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화장품 기준 설비 포장 보관에 관한 것입니다.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 설비는 교차 오염이 없도록 청소, 세척이 필요하며 각 설비의 세척 제도 별표 6에 과산화수소 외에 14종의 성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포장재는 PVC 및 폴리스타일렌 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유기농 원료를 명확히 표시 기재하여 구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기농 화장품 기준 함량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연 유기농 함량 계산법은 식약처 고시 별표 7에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천연 함량 계산법은 물 비율 플러스 천연 원료 비율 플러스 천연 유래 원료 비율을 합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기농 화장품의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이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각의 조건별 계산법을 위에서와 같이 지정하였습니다. 첫째 조건으로 물, 미네랄 또는 미네랄 유래 원료는 유기농 함량 비율 계산에 미포함하는 경우와 둘째 조건으로는 유기농 원료 물만 사용하거나 유기농 용매를 사용하는 유기농 원물 추출 경우 유기농 함량 비율이 100%로 계산하였으며 셋째 조건으로는 수용성 및 비수용성 추출물 원료의 유기농 함량 비율을 계산은 아래 네 가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용성 추출물 원료, 두 번째로 물로만 추출한 원료, 세 번째로 비수용성 원료, 네 번째로 신선한 원물로 복원된 경우, 화학적으로 가공한 원료의 경우에도 지정하였으며 이는 식약처 별표 7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적인 계산 방법입니다.
수용성 및 비수용성 추출물 원료의 유기농 함량 비율 계산은 아래 4가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용성 추출물 원료, 두 번째로 물로만 추출한 원료, 세 번째로 비수용성 원료, 네 번째로 신선한 원물로 복원된 경우, 화학적으로 가공한 원료의 경우도 지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아름다운 피부에서 건강한 피부로 전환되고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생각하는 소비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유기농 전문 조사기관인 오가닉 모니터는 전 세계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이 매년 20%대를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고,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도 해외 자료와 현지 동향을 근거로 글로벌 유기농 퍼스널 케어 시장이 연평균 9.3%의 고성장세를 지속해 2020년에는 156.9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국내 유기농 퍼스널 케어 제품 시장은 2013년도에 1.4억 달러, 즉 1,594억 원에서 연평균 9.3%의 성장으로 2020년에는 2.6억 달러, 즉 2,9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천연 화장품 시장의 성장에 관한 그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또 다른 시장 전문 조사 기관인 미래시장조사기관의 유기농 제품과 천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더 이상 음식과 음료에 국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연 화장품 매출은 2019년도에 전 세계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18년과 비교해서 2019년은 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천연 스킨케어 제품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천연 헤어케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도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식물을 기반으로 한 모발 관리 제품 시장이 점차 소비자층이 늘어가고 있으며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MI에 따르면 글로벌 천연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8년도에 341억 2천만 달러로 추산했으며 2019년도에서 2027년까지 CAGR 즉 연간 상승폭이 5.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뷰티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7년 천연 화장품의 전 세계 시장 매출액은 연평균 5.2%가 성장해서 545억 달러, 한화 약 61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유기농 제품이 화장품과 퍼스널 케어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이러한 천연 원료로 개발된 스킨 및 헤어케어 제품은 그 제형과 제품, 품질에도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 화장품에서 헤어와 스킨케어 제품은 2018년 천연 화장품 시장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천연 화장품 시장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럽이 천연 화장품이 가장 큰 소비국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북미 지역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여러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천연 식물 기반 성분에 대한 유럽의 화장품 사랑은 천연 제품에 대한 수요로 이루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 전문 채널 뉴트리션 비즈니스 저널에서는 미국 천연 화장품 시장의 규모에서 스킨케어와 헤어케어 제품의 시장이 60%를 점유하는 것으로 2024년 220억 달러 규모를 예상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약 140억 달러이며 2024년까지 22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 분야는 스킨케어로 2017년 매출이 56억 달러를 기록해서 40.1%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세계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별 유기농 인증 제도는 유기농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유럽 쪽에 많은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유기농이 시작된 프랑스에서 시작한 국제 유기농업 운동 연맹을 필두로 프랑스에서 에코서트, 코스메 바이오, 영국의 토양협회, 미국 농무부, 독일 연방의약품 자연 화장품 제조 유통협회, 이태리 유기농 인증협회, 일본 농림수산성, 호주 유기농협회 및 호주 농업진흥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증 제도를 협업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단일화하기 위한 단체도 나타났으며 이는 유럽 유기농 화장품 공동 기준인 코스모 스탠다드 인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7년 유럽의 천연 화장품 회사들의 단체인 비영리 유기농 인증 기관인 네투레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별 유기농 인증 제도인 에코서트와 코스메 바이오 프랑스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에코서트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유기농 농업, 친환경 제품, 유기농 원료, 환경 기후 변화, 공정 무역,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규격입니다. 프랑스 소재 독립 인증기관으로 1991년 설립되어서 유기농 농업 인증에서 시작했으며 화장품, 섬유 등 제품이 확대되었습니다. 인증 기준이 까다롭지만 유기농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내추럴 코스메틱에서는 기준으로 천연 성분이 95% 이상이 천연 성분이며 제품 성분 중 최소 5%는 유기농 성분으로 식물 성분의 50%는 인증된 유기농 성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실리콘과 같은 지정화학 성분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 화장품 기준은 전체 성분의 95% 이상이 천연 성분이며 제품 성분 중 최소 10%는 유기농 성분이어야 합니다. 식물 성분의 95%는 인증된 유기농 성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코스모 바이오에는 소비자를 위한 신뢰의 표시로 2002년 시작된 코스메 바이오는 소비자가 화학 산업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드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 인증기관입니다. 코스메 바이오는 이 인증을 받는 기준은 물을 포함한 전체 수분 중 최소 10%가 인증받은 유기농 성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식물 성분의 95%가 인증받은 유기농 성분이어야 합니다. 합성 성분은 5% 미만이어야 하고 방부제는 전체 구성 성분의 5% 미만에서 벤조산, 실리산과 같은 유사 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 중에 에코서트에서 사용 금지로 지정한 합성 성분이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코스메 에코는 이 인증을 받은 기준은 화장품 전체 성분이 50%가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이야 하고 전체 성분의 5% 이상 인증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국가별 유기농 인증 제도인 USDA 미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 농무부 주관의 유기농 농산물, 가공식품, 화장품 인증 제도입니다. 오가닉 인증을 받으려면 모든 성분 및 원료 생산에서 제조 공장을 지나 제품이 나오기까지 추적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완제품이 라벨 문구까지 농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기농업 실시 2년 경과 후 재배된 유기농 원료를 95% 이상 함유 시에는 검정색 마크의 경우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 성분이 100% 유기농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붙여지며 합성, 색소, 향료, 방부제, 파라핀, 실리콘, 기타 석유 제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마크는 95%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붙여집니다. 오가닉 원료 함량이 물, 소금을 제외하고 100%이면 100%, 오가닉 95% 이상이면 오가닉 또는 X% 오가닉이라고 합니다. 70에서 95%이면 매드위드 오가닉 인그리언트 X% 오가닉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호주 인증 제도에서 알아봅니다. ACO. ACO는 1987년에 설립된 BFA에 소속된 호주 최고의 비영리 유기농 인증기관입니다. 호주의 국내외에서도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호주 시장 내에 판매되는 품과 의류 등 다양한 제품이 80% 이상 ACO 인증을 받은 제품일 정도로 유기농 제품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호주 최고의 인증으로 물을 제외한 완제품 원료가 95% 이상이 유기농 성분으로 만들어져야 유기농 제품이 됩니다. 인증 기간만 3년이 소요되며 6개월 단위로 제품 검사와 1년에 1회 인증서 심사를 하는 까다로운 규격입니다. ACO 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제품에 사용하는 유기농 원료의 인증, 이때 유기농 화장품 인증은 합성 방부제, 계면활성제의 사용 금지, 그리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 못한 원료는 GMO, 유전자 변형 작물, 방사선을 이용해 가공한 원료의 사용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 오가닉 제품에 보장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100% ACO 인증 유기농 원료로 함유한 제품은 100% 오가닉 문구와 로고 사용 95%에서 100%는 ACO 인증 유기농 원료 함유 제품은 서티피케이드 오가닉 문구와 로고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75% 미만은 ACO 인증 유기농 원료 함유 제품은 ACO 로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코스메 바이오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위한 신뢰의 표시로 2002년 시작된 코스모 바이오는 소비자가 화학산업의 위험성을 가지고 느끼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기관입니다. 소비자가 올바른 소비를 선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16년간 코스모 바이오는 10개의 연구소에서 400개 이상의 협력사를 두고 코스모스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5강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